아무도 안 산다는 아이폰 16이 제가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2월 28일 공식 출시된 아이폰 16을 여의도 애플스토어에 가서 픽업 구매했습니다. 작년에 나온 아이폰 16과 비교하면 이것저것 빠진 게 많은데 가격이 128기가 기준으로 99만원으로 기대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6기가 가지고 있는 성능과 특징을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26만원이 더 비싼 아이폰 16과 비교해서 무엇이 다른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아이폰 16에서 긍정적인 요소는 디자인, 무게, 배터리가 있습니다. 기능을 생각하지 않고 생긴 모습만 봤을 때 카메라가 달랑 하나 달린 디자인은 예쁩니다. 렌즈가 여러 개 달린 모습만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폰 16의 심플한 디자인은 제법 매력이 있습니다. 아이폰 16에 있는 세 가지 장점 중 하나죠. 크기는 아이폰 16기가 아이폰 16 대비 세로가 0.9mm, 가로가 0.1mm 짧은데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차이는 아니고 두께는 7.8mm로 똑같습니다. 무게는 실제 기준 아이폰 16기가 166.7g으로 아이폰 16의 170g 대비 조금이지만 더 가볍습니다. 가벼운 무게는 장점입니다. 외형적으로 아이폰 16기는 액션 버튼은 들어갔고 카메라 컨트롤은 빠졌습니다. 카메라 컨트롤이 실사용 시에 평가가 좋은 부분은 아니라서 빠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폰 16기에는 표면상 아이폰 16 시리즈와 동일하게 A18AP가 탑재되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GPU의 코어 수가 하나 줄었습니다.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GPU의 코어가 5개에서 4개로 줄어든 거니까 물리적으로 20%가 빠진 거예요. GPU의 성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벤치마크인 3D마크를 이용해서 성능 차이를 확인해보면 4K 렌더링을 통해 그래픽 퍼포먼스를 확인하는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에서 22% 차이가 납니다. 계속해서 레이트레이싱 그래픽 성능을 측정하는 솔라베이는 19%, 논 레이트레이싱 그래픽 성능을 측정하는 스틸 노마드 라이트는 27%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3D마크 벤치마크 점수를 보면 아이폰 16기에 컷칩 AP가 탑재된 것이 아쉽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이어서 CPU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긱벤치 6 점수를 보면 싱글코어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나오는데 멀티코어는 약 5% 차이가 있습니다. CPU 성능은 동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반복 테스트했는데 아이폰 16이 계속해서 조금 높게 나옵니다. 긱벤치 6는 주로 CPU 성능 체크를 위해 사용하는데 GPU의 연산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벤치마크도 있습니다. 점수를 확인해보면 역시나 아이폰 16이 아이폰 16E보다 약 17% 앞섭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능이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 3D마크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확인해보면 아이폰 16E와 아이폰 16의 성능 유지 안정성은 비슷합니다. 성능 차이가 부하가 걸렸을 때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이 정도 수준의 성능 유지 안정성이면 스마트폰에서는 훌륭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평균 이상의 괜찮은 정도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이어서 스로틀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발열은 사용 환경에 따라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한 부하를 받는 스트레스 테스트와 고사양 게임이 원심 플레이 시 일반적인 사용 환경임에서 부하가 강하지 않은 4K 영상 재생과 4K 영상 촬영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먼저 강한 부하를 받는 상황에서의 발열을 보면 아이폰 16의 최고 온도가 원심 플레이 시 45도대까지 올라갑니다. 아이폰 16이 원심 플레이 시나 스트레스 테스트 시 최고 43도대까지 올라가니까 최고 부하 상태에서는 아이폰 16기가 발열 관리가 더 안 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부하 상태에서는 최고 온도가 아이폰 16기와 아이폰 16 모두 33도대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비슷합니다. 퍼포먼스와 스로틀링, 발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아이폰 16기는 아이폰 16보다 GPU 성능이 표신하게 낮음에도 성능 유지 안정성은 비슷하고 최고 발열은 더 높으니까 아쉬움이 커집니다. 퍼포먼스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다음 살펴볼 내용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아이폰 16기의 디스플레이 크기는 6.1인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는 6.1인치의 아이폰 16보다 0.04인치가 작은 6.06인치입니다. 그래서 19.5대9의 동일한 화면비에서 해상도가 아이폰 16은 1179 곱하기 2556인데 아이폰 16기는 미세하게 줄어든 1170 곱하기 2532입니다. 두 스마트폰을 동시에 놓고 보면 크기 차이를 바로 구분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디스플레이를 볼 때 크기보다 더 확실하게 표시가 나는 차이는 노치입니다. 아이폰 16기가 아이폰 14의 폼팩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면서 노치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노치나 다이나믹 아일랜드나 스마트폰 상단부를 일정 부분 가리고 있다는 점에서 별로인 것은 공통적인데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활용성이 괜찮은 편이니까 노치의 부활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6도 베젤이 프리미엄 가격대 치고는 얇은 편은 아닌데 아이폰 16기는 이보다 조금 더 두껍습니다. 사용간의 디스플레이 화질은 비교 대상 없이 절대적으로는 충분하다고 인식할 만큼 괜찮습니다. 아이폰 16기가 까이는 부분이 참 많은 스마트폰이지만 디스플레이 화질은 영상을 보든 웹서핑을 하든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6 대비해서 붉은기 또는 누런기가 있습니다. 결국 아이폰 16의 디스플레이 품질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폰 16에는 화면 밝기에서도 아이폰 16과 차이가 나는데 1니트 최소 밝기를 지원하지 않아서 밝기를 가장 낮추면 아이폰 16보다 조금 더 밝습니다. 반대로 밝기를 최대로 올려보면 일반 최대 밝기가 더 밝은 아이폰 16이 조금 더 밝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상황에서 최대 밝기는 사용하기에 충분한 수준입니다. 아이폰 16이 발표 후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카메라 성능입니다. 물리적인 스펙을 통해서 없어진 기능은 바로 확인이 되지만 과연 어느 정도 품질이 나올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16을 사자마자 낮에도 밤에도 돌아다니면서 사진과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이폰 16의 렌즈가 광각 하나니까 24MP 설정으로 촬영한 광각 사진을 비교합니다. 아이폰 16가 전반적으로 색상 처리나 대비가 실제 모습보다 과하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JPEG 최대 설정으로 촬영한 48MP 사진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일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선명도나 노이즈 처리 등에서 아이폰 16의 사진 품질이 떨어집니다. 이어서 디지털 줌인 2배줌 사진을 보면 광각 사진을 비교할 때보다 차이가 조금 더 도드라집니다. 아이폰 16도 디지털 2배줌이 좋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아이폰 16이와 함께 보면 상대적인 우위를 점합니다. 계속해서 야간 사진입니다. 빛이 충분한 상황에서는 아이폰 16가 아이폰 16과 비교해서 그나마 차이가 막 드러나지는 않는데 주변 환경이 열악해질수록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아이폰 16의 카메라가 광각 하나지만 주간에는 그럭저럭 쓸만하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저조도나 밤에 찍은 사진을 보면 그래도 99만원짜리 스마트폰인데 광각 하나도 제대로 넣어주지 않은 것은 정말 별로입니다. 기능적인 차이점도 살펴보면 아이폰 16에는 초광각 렌즈가 없어서 접사 촬영이 안 됩니다.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접사를 활성화해서 촬영이 가능한 아이폰 16과 다릅니다. 인물사진 모드를 사용할 때는 촬영을 위한 인식거리가 아이폰 16에는 매우 짧습니다. 아이폰 16은 전신도 인식하지만 아이폰 16에는 가까이 붙어서 상반신 정도까지 화면에 들어와야 사람을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인물사진에서 왼쪽 아래 화각 선택 메뉴를 사용하면 1배줌과 2배줌만 되는 건 두 스마트폰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손가락 줌인 줌아웃을 해보면 아이폰 16은 1배에서 0.1배줌 단위로 3배줌까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한데 아이폰 16에는 딱 1배와 2배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물사진으로 촬영한 후에는 아이폰 16에는 사진에서 심도 제어는 가능하지만 렌즈가 한계뿐인 물리적인 한계로 초점 제어는 불가능합니다. 아이폰 16을 통해 초점 제어하는 모습을 보면 자유롭게 앞뒤로 초점을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이폰 16에는 후면 카메라에 OIS가 탑재되었지만 아이폰 16에 탑재된 센서 시프트 OIS와 비교하면 기술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차이가 막 체감되지는 않는데 영상을 찍어보면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실내에서 가볍게 걸으면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아이폰 16의 영상이 미세하게 더 떨리면서 선명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빛이 좋은 야외에서 걸으면서 촬영한 영상에서는 아이폰 16의 영상이 중간중간 툭툭 튀는 모습이 나타나고 가볍게 뛰면서 촬영한 영상을 이어서 보면 아이폰 16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 16에는 없고 아이폰 16에만 있는 액션 모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미 손떨림 방지 차이를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야간에 촬영한 영상은 작은 화면으로 보고 있다면 구분이 쉽지는 않을 텐데 선명도나 노이즈 처리 등 아이폰 16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의 고질병 고스트 현상이 아이폰 16에서도 여전한데 아이폰 16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나타나는 편입니다. 다음 전면 카메라 셀피 사진입니다. 기본 설정 상태에서 아이폰 16이 얼굴을 조금 더 붉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고 배경 처리에서 아이폰 16E가 조금 더 많이 뭉개집니다. 셀피 사진 역시 아이폰 16E가 아이폰 16보다는 떨어지는데 후면 카메라보다는 차이가 덜합니다. 카메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폰 16 대비해서 아이폰 16E에서 부족한 부분을 모두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고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차이가 상당합니다. 카메라 하나만 놓고 봐도 이미 최소 26만원 이상의 가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이폰 16E를 살 이유가 사라집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 아이폰 16의 세 가지 장점 중 디자인과 무게는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하나는 배터리입니다. 아이폰 16 대비해서 용량이 3561mAh에서 3961mAh로 약 11%가 증가하기도 했고 애플 자체 개발 모뎀인 C1을 사용하면서 전력 사용 효율이 더 좋아져서 배터리 사용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동일한 SKT 유심을 사용하면서 유튜브 시청과 넷플릭스 시청으로 배터리 테스트를 해보면 아이폰 16의 사용 시간이 약 22%가 더 깁니다.
11%의 배터리 용량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사용 효율이 좋아진 게 맞습니다. 아이폰 16의 긴 배터리 사용 시간은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무선 충전이 7.5W만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아쉽고, 이와 함께 맥세이프가 빠져버린 것은 아쉬움을 넘어서 충격입니다. 아이폰 12 이후에 애플의 정체성이 된 맥세이프는 앞으로 나올 아이폰에서는 모두 탑재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름에 아이폰 16을 넣고도 맥세이프를 빼버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보입니다. 맥세이프는 단순하게 무선 충전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성 확장의 문제거든요. 사용성 확장을 위해서 서드파티 맥세이프 케이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것과 케이스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충전 속도 차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나저나 아이폰 16e에서 맥세이프를 빼버렸으면 액세서리라도 맥세이프를 내줄 만한데 애플 공식 액세서리 아이폰 16e를 위한 맥세이프 제품은 없습니다. 다음 살펴볼 내용은 스피커입니다. 하단 스피커홀의 모습은 동일하고 상단 통알이 씹어가 있는 쪽은 아이폰 16e가 스피커홀이 작습니다. 동일한 음량을 설정했을 때 아이폰 16이 소리가 조금 더 크고 음질 차이는 딱히 체감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아이폰 16의 소리가 조금 더 울리는 편이라서 가볍게 느껴지는 것은 있습니다. 소리 자체의 품질은 둘 다 좋은데 들리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아이폰 16e는 4월부터 공식 서비스 때는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아이폰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8기가 램을 탑재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사용을 위한 램의 최소 기준이 8기가라서 8기가 램은 다행스럽게 다운그레이드 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밖에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요소들을 정리하면 지원하는 규격이 블루투스는 동일하고 와이파이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이폰 16e는 UWB가 빠졌고 C타입 포트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포트 기능도 빠졌습니다. IP68 방수 방진 등급은 동일합니다. 아이폰 16e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성능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평가에 대한 기준을 26만원 차이가 나는 아이폰 16으로 잡았는데 워낙 차이 나는 부분이 많고 커서 아이폰 16의 가격이 정말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퍼포먼스 차이만 봐도 26만원의 가치 차이가 발생하고 카메라 성능과 기능 차이만 봐도 최소 26만원의 가치 차이가 발생하니까 아이폰 16e는 도무지 살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빠져버린 맥세이프, 디스플레이, 바디 재질 차이 등 이렇게 욕먹는 스마트폰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가격만 적당했다면 좋은 평가를 받았을지도 모르는 아이폰입니다. 문득 아이폰 16e를 이런 가격으로 출시한 이유가 더 비싼 아이폰을 팔기 위한 미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폰 16e에서 돈을 조금만 더 보태면 많이 더 좋은 아이폰을 살 수 있는데 어때? 라고 하는 느낌인 거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